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치가 않지요.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북중 국경 개방은 김정은이가 3년 만에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국경 개방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있는 14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북송을 시켜라 라고 통보를 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북송을 시키는 그 연장선상, 또한 저의 WTR 소식이 전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중 국경에서 중국 변방대의 경비가 2중, 3중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 북중 해상 국경에서는 중국 공안이 중국으로 다가오는 북한 배에 실탄 사격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전했지요. 자, 중국의 반간첩법도 간첩법이지만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왜 김정은에게 화가 났는지 이번 소식에 상세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8월 중국 심양에서 심장 수술 이후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이 돌변을 한 그 이후 한마디로 김정은에게는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동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도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은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 선양 제1의과대학병원에서 일주일간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에 긴급하게 SOS를 치고 전용기를 타고 심양으로 가서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았다라며 북한에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라는 걸 알면 함부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으로 다급하게 김정은이가 가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관상, 동맥 세 군데 이어지는 핏줄 혈관이 좁아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중국 심양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김정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운동이나 스트레스, 여자 관계 등을 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이 최근 김주애가 볼을 쓰다듬는 사진을 보면 살이 많이 올랐고 손도 퉁퉁 부어 있어 부정맥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 비만에는 3단계가 있는데 초고도 비만부터는 위학적인 문제가 발생해 자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 치료로 살을 뺐으나 다시 초고도 비만에 김정은이가 진입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이어 김정은이가 폐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머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과잉 히스테리, 분노에 이어 어떤 때는 과도하게 인자해지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술 후유증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김정은이 처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김정은의 정신 불안이 육체적인 병과 결합하면서 향후 북한 정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 강철한 대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2020년 5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동향과 관련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라며 건강 이상서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작년도 9월 28일에는 체중 관리를 잘해서 체중을 줄였다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 3월, 4월 이때부터 130kg에서 140kg으로 복귀한 게 확인됐다라며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 자체에 이상이 있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당시에 국정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저의 WTR 소식도 강조를 했죠.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8월 달에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프리덤 앤 라이프가 올해 1월 다급하게 김정은이가 뇌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심양에서 8월 달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돌변했는지 저의 WTR 베이징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정성산 TV에서 지금 북중 국경 중국 변방대와 중국 해상공안들이 실탄까지 쏘면서 북한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보도했지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북중 관계가 최악이냐? 그것은 작년도 8월 달 김정은이가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역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8월 선양 제1의과대학병원에서 김정은이가 일주일간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비밀 만남을 하러 직접 김정은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와 담화를 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시진핑이는 건강과 관련된 걱정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시진핑에게 다급한 식량난이 지금 코앞이니까 식량 배급, 식량 지원을 50만 톤 정도 무상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떼를 썼다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건강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다급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국에서 쌀 50만 톤 무상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시진핑이는 끝내 대답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작년도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은 중국 지도부에 어느 정도 통보를 하거나 소통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8월 달 시진핑에게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 때문에 식량이 필요하니 쌀, 식량 50만 톤 지원을 요청한 이후 시진핑이가 대답을 안 하고 가자 김정은이가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중국 지도부에 통보도 안 하고 군사 도발을 계속 고조를 올렸으며 또한 김정은이의 가장 충격적인 이 중국 지도부의 반응은 올해 3월 달에 나왔다라고 베이징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에 3월 중순에서 3월 말 이 사이에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당시에 한미일 강력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정은이가 전술 핵탄두를 완성했다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이 전술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다. 또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 또 이스칸데르급 초대형 방사 포탄에 이 전술 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라며 무려 16개에 달하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공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북한의 핵 문제는 바로 중국에게 있다라며 대만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핵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발칵 뒤집지 않았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도 김정은이는 중국 지도부와 소형 전략 핵 폭탄 완성됐다라는 것을 전혀 소통하지 않고 독단으로 발표한 것이랍니다. 그때도 중국 지도부는 경악을 했으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한 이후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는 5월 달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전략 핵 잠수함 SSBN급 오하이어급이 한국에 온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당시에 가장 경악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비롯된 미국의 역대급 핵 전략 잠수함이 부산으로 왔다가 동해바다로 또 서해바다로 남해바다로 얼마나 연합 훈련을 강화했습니까? 이때도 북한 김정은의 육해공군은 쑥대밭이 됐었지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동맹들이 훈련을 하면 이 한반도와 또 남중국해, 중국을 그냥 쓸어버릴 것처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도 경악을 하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서해를 상공을 했지요. 당시에 서해를 상공했던 B-1B 전략 폭격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쌀을 안 줬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한테 요청을 했지만 시진핑이는 쌀을 김정은한테 안 줬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들에 중국이 발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에 중국이 돌변한 이 사태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징 R 화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외무성에 있는 간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을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패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는 한편일 수 없다라며 이미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이를 버리는 패로 딱 견제하고 있고 또한 다급한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로 달려간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돌변하고 또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동북 삼성과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북한 보위원들에 대한 체포령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체포령에 의해 이 중국에 나와 있던 보위원들 얼마나 많이 체포를 당하고 구속을 시켜놨습니까? 또한 향후 이 북중 국경 얼마나 강하게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 무엇이라고 정리가 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무모한 핵 개발과 또한 무모한 미사일 도발 등 중국 지도부와 소통이 없이 독단적인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지고 한반도에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악하는 전술 핵 잠수함이 오지 않나. B-1B 전략 폭격기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저 남태평양까지 쓸어 오지 않나. 또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전략적 무기들을 판매하고 대만이 더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 이제는 김정은은 버리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외교부 관련 당 간부들의 인식이다라고 베이징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첨예한 대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일 여기에 이제 나토군까지 한반도에서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김정은은 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징의 알수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뭐라고 제안을 했나?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이 나서달라. 중국이 나서야 한다.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중국을 발칵 짚지 않았나라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고 하니까 중국 지도부가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박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략, 한미일 동맹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